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친 역사는 모두 왜곡된 거짓이었어요. 한국 수학여행 중 일본 여교사의 발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극우 시위대의 함성이 도쿄 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론에 따라 사토 미카 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이 국제적 파문을 일으킬 줄은. 저희는 진실을 말한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4월의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국 수학여행 일정을 적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서울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이웃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양국의 복잡한 역사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사토 미카, 도쿄 사학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32살 교사입니다. 교사가 된 지 8회, 처음으로 학생들과 한국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실 이 학교에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교장 선생님을 설득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낸 소중한 기회였죠. 선생님,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앞자리에 하루가 물었습니다. 이시다 하루는 평소에는 역사 수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학생이었지만 이번 여행에는 유독 열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유명한 곳도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 물론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이어가는데 교실 문이 열리며 노구치 선생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카, 잠깐 나올 수 있어? 노구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사회과 교사인 그는 제 대학 동기이자 이 학교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번 수학여행을 계획해왔고 두 교과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노구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토에서 전화 왔어.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68살에 은퇴한 역사학자로 최근까지도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역사를 연구해왔고 아버지의 메이지 시대 연구는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수학여행 준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길게. 지금 바로 교토로 가. 노구치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는 엄격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게. 수학여행은 노구치 선생과 다른 교사들이 잘 준비할 테니. 그날 저녁 급하게 짐을 챙겨 신칸센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 사이였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동안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역사의 길로 이끌었던 순간들, 대학원 논문을 쓸 때 밤새도록 조언해 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첫 역사 수업을 맡았을 때 보여주셨던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교토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목소리 큰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누워 계신 모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카,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급박한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호전되고 계시대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래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하셨지만 왼쪽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카, 내가 내게 말해야 할 게 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 가족에 관한. 아버지,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이어야 해.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시더니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다락방을 확인해라. 큰 나무 상자. 그 안에 할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가 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부끄러운 역사야.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부끄러운 역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명한 학자들의 가문이었고, 특히 아버지는 항상 정직과 진실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일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니? 할아버지의 카메라? 병원 근처 호텔에서 잠을 청했지만 뒤척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교토교회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그 사이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좁은 복도까지.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이 집 곳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다락방은 제가 어릴 적부터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 있다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어린 시절 몇 번 호기심에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항상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엄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자 끼익 소리가 나며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밟고 다락방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문 너머에 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반사된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책들과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위치한 큰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그 상자는 어딘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라이카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교한 독일제 카메라였는데 놀랍도록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두꺼운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들은 모두 1919년부터 1925년까지의 조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3.1운동 진압 1919년 3월 1일이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일본 경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조선인 시위대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체포된 조선인들, 고문 장면, 그리고 처형되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일본 경찰복을 입은 동일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손 안의 끔찍한 이미지 사이에 괴리감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풍경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 방금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제 마음도 저렇게 일그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창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의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해 보였지만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찾았구나. 제 손에 든 사진들을 보시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앉으렴, 미카. 긴 이야기다.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 사토 겐게츠는 메이지 시대 말에 경찰이 되었다. 그는 1918년 첫 부임지로 조선에 파견되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 소리가 그의 말을 배경으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겐게츠는 조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순사 중 한 명이었다. 특히 3.1 운동 당시 시위대를 가장 잔인하게 진압한 공로로 승진까지 했지. 제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 증조할아버지가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나 긴장감이 아닌 마치 사냥감 앞에 선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취미가 있었다.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로 그 모든 잔혹한 순간을 자랑스럽게 남겼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면서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각 사진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기록한 듯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20년 독립운동가 신문 장면이다. 겐게츠는 고문 기술로도 유명했지. 특히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속에는 의자에 묶인 한 조선인 남성과 그 앞에 서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증조할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끔찍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사진을 봐라. 아버지가 가리킨 사진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여러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니? 그 이름은 한국 역사 교과서에도 간략히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18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래. 그녀는 18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숨졌다. 그녀를 신문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내 증조할아버지였다. 숨이 막혔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인물들과 사건들이 갑자기 제 가족의 역사와 직접 연결되자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관수는 그저 교과서 속 이름이 아니라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에 우리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쓰라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프단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역사 교사인데 우리 가족의 역사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웠다. 내가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진실은 숨겨왔으니 큰 모순이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30살 때였다. 내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지.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일들의 무게를 안고 살았다.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넘겼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강인하던 그분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용기가 없었다. 내 연구 방향을 바꾸었지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 뇌졸중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알아야 했다. 넌 역사 교사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 혼란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달 후에 학생들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그들 앞에 서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미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르지 않은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관한 것이지.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니라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항상 내 편이란다. 병실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역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을까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외면해왔을까요? 교토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와 나눴던 대화. 그녀가 일본 역사 교과서의 식민지 서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불편한 마음에 대화를 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복잡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야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들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 안에 담긴 잔혹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 가져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미카?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옳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미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특히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 때는 더더욱.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편안한 신화를 선호하지. 도쿄행 신칸센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라이카 카메라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숙제였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이 결정으로 새롭게 정의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할까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의 과정으로 미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이 보여주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제 학교로 돌아가 동료,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사학고등학교의 교문을 지나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이 담긴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교정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은 여느 때와 같이 웃고 떠들며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교무실에 들어서자 노구치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는 제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미카, 어서 와. 아버지는 어떠셔? 많이 호전되고 계세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다행이네. 노구치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교무실 시계가 8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곧 교장실 미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교장 선생님과 미팅이 있어. 그래. 수학여행 최종 점검 미팅이지?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지 마. 노구치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쿠로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프로다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중후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보수적이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는 이미 다른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구치를 포함한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이었습니다. 아, 사토 선생. 어서 오게. 아버님은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자 쿠로다 교장이 수학여행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자, 한국 수학여행 최종 일정을 확인해보자. 첫째 날 인천 도착, 서울 시내 관광, 숙소 체크인. 둘째 날 경복궁, 명동.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체포되는 조선인들, 명동거리에서 진압되는 시위대. 사토 선생?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셨죠? 셋째 날 일정에 대해 선생의 의견을 물었네. 롯데월드와 남산타워 관광이 어떤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일정에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셋째 날 일정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독립기념관 방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내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좀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인데 즐겁고 교육적인 경험이 되어야 할 텐데. 네,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노구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미카, 우리 일정은 이미 다 확정된 상태인데.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사진들입니다. 그는 3.1 운동 당시 조선에서 일본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제 증조할아버지는 3.1 운동을 진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노구치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작게 탄식했습니다. 이건 끔찍하군. 교장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반쪽짜리 역사만 가르쳐왔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일제시대를 근대화의 과정으로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프로다 교장이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네. 이런 개인적인 발견이 학교 공식 행사의 내용을 바꿀 순 없어. 교육이란 진실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불완전한 역사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진실이 항상 교육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야. 게다가 이런 민감한 주제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학교는 매년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류를 위해 진실을 외면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느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노구치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미카, 진정해. 교장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학교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우리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니까 답답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토 선생, 자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학교 이사회와 학부모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럼 타협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독립기념관만이라도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네. 사토 선생의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지. 모두 물러가게.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 노구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폭탄을 터뜨리다니. 노구치,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야 알게 됐어. 하지만 이제 알고 나니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노구치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야. 학교의 방침을 거스르는 건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내가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닐까? 노구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건 약속할게. 그의 지지에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몇몇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학자가 될 뻔했던, 그리고 지금은 역사 교사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쩌면 운명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제가 담당하는 3학년 2반 역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제시대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해 가르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커리큘럼에서 조금 벗어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시다 하루, 평소에는 역사에 그다지 관심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칠판에 역사 인식이라고 적으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사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나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는 중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만 모든 관점과 경험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은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이시다 하루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같은 것들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주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보통 우리 역사 수업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교과서에 짧게 언급된 정도로만 넘어갔던 내용들이었죠. 다음 달 한국 수학여행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장소들을 몇 군데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주제들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본을 미워하나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찰나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토 선생, 수업 후에 내 사무실로 와주게.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자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계속 진행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학생들이 나간 후 제 책상을 정리하는데 이시다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흥미로웠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더 해주실 거죠? 그의 눈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하루. 역사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야.
하루가 활짝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한 학생의 마음에는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후로다 교장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사토 선생, 오늘 자네의 역사 수업 내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 교장 선생님, 저는 단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후로다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국 수학여행 일정을 승인했네. 자네의 제안대로 독립기념관 방문이 포함되었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 것. 그리고 자네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게. 학생들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하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조건을 지키겠습니다. 사토 선생, 난 자네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되는군. 자네는 준비되어 있나? 그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더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노구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독립기념관 방문이 승인됐어. 노구치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건 다행이네. 후로다 교장님이 승낙하다니 놀랍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야. 노구치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카,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 노구치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조심해. 학교 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 이 일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끝까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어려운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인솔 교사와 40명의 학생들, 우리 일행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노구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됐을 뿐이야. 한국인 가이드 김지수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김지수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날 일정은 간단한 서울 시내 투어와 호텔 체크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수는 서울의 역사와 현대, 모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시다 하루만큼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듯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제 방에서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은 경복궁과 명동관광, 그리고 셋째 날 독립기념관 방문. 손가락이 그 일정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는 동안 지수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던 궁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원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문득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 일본 군인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제 증조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시다 하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내일 독립기념관에 가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장소요? 그래, 맞아. 기대되니? 하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선생님 수업 이후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많이 찾아봤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의 열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학생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노구치와 함께 셋째 날 일정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내일이 독립기념관이구나. 준비는 됐어? 노구치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노구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의 따뜻한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수는 기념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에 개관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간간히 서로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독립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웅장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지수가 입장권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을 모아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보게 될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느껴보세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전시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침략과 저항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3.1 운동에 관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전시실 벽면에는 당시 일본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웅성거리다가 점차 전시물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저항과 희생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문 도구들, 감옥 재현 세트, 그리고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다 사실인가요? 일본이 정말 이런 일을 했나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슬프게도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일본인이 이런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구치가 다가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배우지 못했잖아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노구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육 시스템은 때때로 불편한 역사를 충분히 다루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고 배우는 경험이 중요한 거야. 세 번째 전시실로 이동할 때 제 시선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유관순이라는 젊은 독립운동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신문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내 증조할아버지였다. 선생님, 이시다 하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충격적이어서. 하루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에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 선생님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건가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진지한 눈빛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루. 내 증조할아버지는 이 시기에 조선에서 일본 경찰로 근무했어. 그리고 많은 잔혹한 일들에 관여했지. 하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를 여기 데려오시다니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관람한 후 기념관 출구 근처에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역사를 알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시다 하루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역사를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역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인 사토 겐게츠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조선에서 일본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3.1운동 진압과 독립운동가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병원으로 쓰러지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자신의 업적을 사진으로 남겼고 저는 그 사진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일부는 동정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불편하더라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시다 하루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노구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미카. 버스로 돌아가는 길,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학생들이 아주 감동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수씨.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예정된 일정대로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방문 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진지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서로 작은 그룹을 지어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노구치와 몇몇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카, 학생들이 할 말이 있대. 이시다 하루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오늘 본 것들과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알릴 수 있게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빨리 싹을 틔우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학교로 돌아가면 함께 준비해보자.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국 역사학자 몇 분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제 선생님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나 봐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소문이요?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계자 중 한 분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길,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진들도 가져왔어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 2분과 독립기념관 연구원 1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김 교수님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1 운동 진압 현장의 사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촬영된 것들이네요. 혹시 이 사진들을 연구 목적으로 복사해도 될까요? 박 연구원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 사진들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사진을 복사한 후 제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토 선생님,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수가 제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내일 한 분을 더 만나보셨으면 해요. 독립운동가 후손분이신데 특별히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니 어쩌면 증조할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은 분의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하연 선생님이라고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의 증조할아버지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셨대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꼭 뵙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사과의 말, 설명, 아니면 그저 침묵과 경청? 한국의 밤하늘은 도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별들이 비추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구치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준비됐어? 아니, 전혀. 하지만 가야 해. 내가 함께 갈게. 순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이하연 선생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노구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있을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안내된 자리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토미카 선생님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하연 선생님. 이쪽은 제 동료 노구치 아키라입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 나오고 나서야 이하연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사진들입니다. 조선에서 경찰로 근무했을 때 찍은 것들이죠. 이하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하연 선생님은 천천히 사진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했지만 몇 장을 넘기고 나서부터 그녀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녀가 사진 속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고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사진 뒷면에 이름 모를 폭도 1920년 8월이라고만 적어놓았어요. 이하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증조할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지훈 선생님. 그는 1920년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후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석방 후에도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정말 그녀의 증조할아버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하연 선생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노구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카, 괜찮아?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대면이 필요한 거야. 이하연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전 선생님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후손이 뻔뻔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어제 독립기념관 관계자로부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접 만나보니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다르다뇨? 선생님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죠. 그 용기가 놀랍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증조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행동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하연 선생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의 증조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개인이 조상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점차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이하연 선생님은 그녀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도쿄에서의 교직 생활에 대해 나눴습니다. 노구치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토 선생님, 이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이하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이미 논란이 시작됐죠. 교장 선생님은 조건부로 독립기념관 방문을 허락했지만 제가 이 사실을 더 널리 알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솔직히 두려워요. 이하연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을 테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이하연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 사토 선생님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기억과 화해의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양국 학생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서로의 시각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요. 그 제안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노구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거야. 그리고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대화가 계속되면서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협력과 희망의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이하연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사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찻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노구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카, 정말 잘했어. 이하연 선생님의 반응을 봤어?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이해와 협력으로 바뀌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 아닐까?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하연 선생님처럼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특히 일본으로 돌아가면. 노구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학생들도 있잖아. 인천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학생들은 대부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5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 그들은 그 무게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둘째 날, 제게 전화를 걸어 독립기념관 방문이 언론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강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게. 그들은 아직 어리고 역사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네다 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노구치와 다른 인솔 교사들이 재빨리 학생들을 감싸 보호하려 했습니다. 학생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이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플래시는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공항 경비원들이 와서 통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버스로 빨리 이동합시다. 노구치가 학생들을 재촉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토 선생, 공항 상황은 어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기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미안하게 됐네.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됐어. 자네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아직 확실하진 않아. 어쨌든 지금 학교로 곧장 오게.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친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도시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문 앞에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왜곡 교사를 내쫓아라. 애국심 없는 교사는 필요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이시다 하루가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루,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극우 단체 회원들이야. 노구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지. 버스가 후문으로 방향을 바꾸어 학생들을 안전하게 내려주었습니다. 노구치가 학생들을 인솔의 교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이사들과 몇몇 중견 교사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 들어오게. 쿠로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사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토 선생,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당신의 증조할아버지 사진과 한국에서의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 교사, 일제강점기 잔혹행위 폭로의 논란, 교사의 역사 고백에 극우 단체 반발, 명문사학고, 교사,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 주입 의혹.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확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된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항해 전화를 해왔고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토 선생, 우리는 당신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치라뇨?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증조할아버지의 사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수업을 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본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어떻게 진실을 철회할 수 있죠? 그 사진들은 실제 하는 것이고 제 증조할아버지가 실제로 했던 일들입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토 선생, 당신의 개인적인 가족사와 이 학교의 명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완전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치는 진실이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과서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은 교사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닌가요? 한 이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과서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사토 선생, 당신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교 밖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학부모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이사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개 사과문 초안입니다. 당신이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내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과서에 충실한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써야 할 내용은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거짓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과문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 사태가 더 커지면 당신의 교사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게, 모두. 사토 선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일까지 결정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노구치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공개 사과문 서명을 요구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지. 노구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어. 학생들도 큰 소란이야. 특히 하루와 몇몇 학생들이 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뭐라고? 응. 하루가 온라인 청원까지 시작했어.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그 아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교무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으며, 몇몇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시다 하루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밖에 있는 시위자들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하루. 고마워. 선생님, 저희가 청원을 시작했어요. 벌써 100명이 넘게 서명했어요.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용기를 보여주다니. 고맙다. 하루. 하지만 이 일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봐. 너희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하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교무실에 도착하니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지만 몇몇은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메시지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대부분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하연 선생님으로부터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일본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 선생님.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학부모들이 항의차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제가 즉시 해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은 긴급 학부모 간담회를 소집했고, 저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순간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먼저 이런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경찰로 근무했고 많은 잔혹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그의 사진들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본이 잘못했다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애국심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애국심이란 무엇일까요? 자국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애국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애국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부모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가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학교에서 이런 논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접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 진심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3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사토미카 선생이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신이 한국에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배신자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제가 훼손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자존심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노구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카, 거기 있었구나. 노구치가 저에게 다가오자 새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괜찮아? 누구였어? 노구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극우 단체 회원들인 것 같아.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학교에 갔는데 이미 떠났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왔지. 집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지 메시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일부 진보적인 교사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하루가 시작한 온라인 청원은 이미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로 학생들이었지만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하연 선생님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발견했습니다. 사토미카 선생님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양국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과 위협적인 메시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심한 모욕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카,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려는 너의 결단력.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바란 것이었단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선택이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지. 내 증조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은 부끄러운 과거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여전히 시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옆에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사토미카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지합니다. 역사 직시는 용기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소신이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후로다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제의 사과문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 결정했나?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사과문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다고 믿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선생은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저는 교사로서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후로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토 선생,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군요. 교사 자격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교직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신은 수업에서 배제됩니다. 출근은 하되 행정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노구치와 몇몇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노구치가 물었습니다. 교사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된대. 그동안은 수업에서 배제돼. 노구치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미카.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구치와 몇몇 동료 교사들, 이시다 하루를 비롯한 학생들, 이하연 선생님, 그리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싸움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교사 자격 박탈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거실에 크게 펼쳐놓은 종이 위에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 계획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노구치와 함께 이시다 하루,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하루가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와. 학생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들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야. 아직 구상 중이지만 노구치가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응. 이하연 선생님과 계속 연락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어. 하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학생들을 더 이상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너희는 이미 충분히 용기를 보여줬어. 이제는 학업에 집중해야 할 때야. 하지만 선생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화면에는 진실의 목소리 블로그가 열려 있었고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전국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역사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어요.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구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목적이 있어. 우리가 제안할 게 있거든. 제안. 네. 선생님은 이제 교사 자격은 없지만 강연이나 특별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 금지된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구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몇몇 교사들과 이야기해봤어.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방과 후에 비공식 역사 대화 모임을 시작하면 어떨까 해. 물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생각은 선생님이 주말마다 저희와 함께 역사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제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정말 고맙지만 그런 활동이 너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특히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노구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계획했어. 공식적으로는 시민교육 동아리 활동으로 등록할 거야. 그리고 장소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 센터를 예약했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 거야?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요. 하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비록 교사 자격은 잃었지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시민 교육 동아리의 첫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본 근현대사였고, 첫 워크숍은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노구치와 둘이 남았습니다. 대단해. 내가 학생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구나. 아니, 그들이 스스로 변화한 거야. 나는 그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야. 노구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내가 떠난 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 노구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어. 학교가 둘로 나뉜 것 같아. 너를 지지하는 그룹과 비난하는 그룹으로. 미안해. 내가 이런 분열을 일으키다니. 미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였어. 언젠가는 이런 대화가 시작되어야 했어. 그날 저녁, 이하연 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반응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선생님을 용감한 일본 교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런 별명까지 있다니.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선생님을 초청 강연자로 모시고 싶어 해요. 역사 교육과 화해라는 주제로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강연이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은 매우 가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하연 선생님의 제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사로서의 한 장이 닫혔지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교토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신 아버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미카, 와 줘서 고맙구나. 아버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강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라면 나는 지지한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증조할아버지의 카메라와 사진들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것들은 이제 내 것이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 카메라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그날 오후 증조할아버지의 라이카 카메라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화해와 이해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첫 시민 교육 동아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시다 하루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워크숍 주제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입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교실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열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해석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다양한 목소리들, 특히 종종 침묵당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교과서에 없을까요? 토론은 활발했고 학생들의 질문과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노구치가 다가왔습니다. 미카, 이건 정말 특별했어. 너는 교실 밖에서도 훌륭한 교육자야.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내가 진정한 교사로 느껴진 첫날인 것 같아. 이시다 하루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거예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연 선생님과 함께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양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교육대학교에서의 강연과 이하연 선생님의 학교 방문,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의 특별 워크숍까지.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였습니다. 사토 선생님, 저희가 진행하는 현대, 일본의 교육과제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의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 교육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릴 기회였지만 동시에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노구치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NHK라. 이건 큰 기회야, 미카.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 그들이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룬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조건을 명확히 해. 편집 과정에서 내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다음 날 NHK의 전화에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작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전날 이시다 하루와 노구치, 그리고 시민 교육 동아리 학생들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잘 다녀오세요. 이건 저희가 모두 함께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에 가시면 열어보세요. 감동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고별식 같은 이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준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쓴 편지와 함께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의 서명과 함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저희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사 자격은 잃었지만 제 교육자로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하연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억과 화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강연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제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역사는 종종 불편합니다. 특히 자국의 잘못된 과거를 마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하연 선생님의 학교 방문 과정에서 양국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 프로그램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이미 소통을 시작했고,
여름방학에는 함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는 일정도 계획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지지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교육부로부터 역사 교육 개정 자문위원회 참여 요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교사 자격은 박탈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넓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노구치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체제 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외부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후에 몇 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토 미카 씨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국가 간 화해와 이해를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미카,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증조할아버지의 과거가 이런 아름다운 미래로 변화할 줄은. 기억과 화해의 교실 프로젝트는 일본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장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역사적 장소들을 함께 방문하며 서로의 시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7년 교육 체계의 변화와 함께 제 교사 자격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규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기억과 화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더 넓은 범위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쿄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벚꽃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카, 내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구나.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때로는 작은 진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증조할아버지의 카메라는 어떻게 됐니? 아, 그것은 이제 연구소의 중요한 교육 도구가 됐어요. 학생들이 그 카메라로 새로운 사진들을 찍고 있죠. 증조할아버지가 기록했던 분열과 억압의 장면들 대신 이해와 화해의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그거 참 의미 있구나. 네, 역사는 우리를 규정하지만 우리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장의 사진, 한 교사의 용기가 두 나라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진실을 위한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